안녕하세요, 카르노입니다. 초보는 투자 수익만 보지만 고수는 세금 혜택까지 챙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때문에 ISA 계좌가 절세와 투자를 모두 잡아주는 맞는 통장으로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맞는 통장에 잘못 알고 가입하면 기대했던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기대하고 ISA 계좌를 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절세 혜택을 놓칠 수 있는 3가지 실수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이제 다 같이 주식과 ETF 투자로 절세도 하고 성투도 함께 해봅시다. 첫째, 일반형과 서민형에 따른 세금 혜택. ISA 계좌를 가입할 때 서민형과 일반형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민형 ISA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반면 일반형 ISA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서민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형은 서민형과 달리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 한도로 나머지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모르고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계좌를 잘못 선택하면 기대했던 세금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민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민형 ISA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일반형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ISA 계좌 가입 시 서민형과 일반형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득 요건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최소 3년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일 수 있는데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장기 절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잃고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나 배당소득세에서 연간 최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년을 유지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모두 잃게 되고 그동안 누린 수익에 대해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이 돼서 갑자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징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점은 중도 해지로 인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모두 합산돼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ISA 계좌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시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도 바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금융소득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은 상품입니다. 불필요한 중도 해지를 피하고 계획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ISA 계좌에서 거래하는 상품은 배당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와 관련된 상품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SA 계좌의 최대 장점은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중한 계좌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요. 배당 및 이자소득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내 주식을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은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의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도 국내 주식을 사고 판다면 이 거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니까 ISA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주식이 주는 배당금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지만요. 국내 주식 거래의 경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니까 ISA 계좌에서 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에서 어떤 투자가 유리할까요? 바로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된 S&P 500 ETF,
이것들은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외 지수를 기반으로 한 국내 상장 상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독특한 세금 구조입니다. 게다가 일반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서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상승 및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집중 투자하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중심으로 투자해보세요. 이번 영상은 만능통장 ISA 계좌에서 실수로 절세 효과를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들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아직 작아서 다시 찾으려면 찾기가 힘들 수도 있으시거든요. 감사합니다.